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김강력입니다. 식약처는 오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 점검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 화이자 제약 주식회사에서 2021년 1월 25일 허가 신청한 코미나티주에 대하여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코미나티주는 미국 화이자사와 독일 바이오엔텍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mRNA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하여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하여 제거하게 됩니다. mRNA 백신은 제조기간이 짧아 단시간 내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나 RNA 분해 효소에 의해 주 성분인 mRNA가 쉽게 분해될 수 있으므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초저온 냉동의 콜드체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mRNA 백신 플랫폼 방식으로 코로나19 백신이 처음 제품화되었으며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약의 효능 효과는 16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으로 용법 용량은 희석한 백신 0.3ml를 3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하는 것이며 보관 조건은 영하 60 내지 90도에서 6개월입니다. 이 백신은 mRNA 백신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받는 백신이며 유럽, 미국, 일본 등 59개 국가와 WHO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철저하게 심사해 왔습니다. 먼저 허가 신청이 접수되기 이전부터 심사가 가능한 자료를 사전 검토함으로써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기관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식약처 내의 분야별 전문심사 인력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백신 허가 전담심사팀이 비임상, 임상, 품질 등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집중 심사하였습니다. 비임상 시험 심사에서는 동물에서 백신의 효과를 보는 효력시험,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관한 약동학시험, 약물로 인한 독성을 확인하는 독성시험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임상시험 심사에서는 독일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1건, 미국 등 6개 나라에서 수행된 다국가 임상시험 1건 등 총 2건의 자료가 제출되어 안전성과 효과성은 6개국에서 수행됐던 다국가 임상시험을 통하여 평가했으며 면역 원성은 독일과 미국에서 수행된 임상시험을 통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품질심사는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와 기준, 시험 방법 등 자료심사와 함께 제품의 품질을 일관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관리체계 등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해외 제조소의 제조, 품질관리 기준 실시 상황에 대하여 서류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검증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그리고 최종점검위원회의 3중 자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2월 22일 검증자문단의 자문과 2월 2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코미나티주의 품목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오늘 회의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오일환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3분과 식약처에서 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그동안의 식약처 심사 결과와 앞선 2차례의 자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고 코미나티주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하여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 등을 허가 이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안전성과 관련하여 보고된 이상 사례는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 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하게 나타난 이상 사례는 주사 부위 통증, 발열 등이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로 백신 접종 이후 며칠 내에 회복되었습니다. 백신 투여 후 약물 관련 과민 반응은 두드러기가 한 건 발생하였으며 약물 관련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임상시험에서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임상시험 대상자 43,448명 가운데 백신군 0.6%, 대조군 0.5%에서 중대한 이상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이 가운데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은 어깨 부위의 상처 등 4건이었으며 회복되었거나 회복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점검위원회는 백신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전에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과민증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 이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보고되는 이상 사례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등에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효과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 효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인 16세 이상의 36,523명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백신군과 대조군에서 코로나19로 확진받은 사람이 백신군 8명, 대조군 162명이 각각 발생하여 약 95%를 나타냈습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이러한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백신의 예방 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효능, 효과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앞서 실시한 2차례의 자문 결과를 받아들여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허가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임상시험이 16세 이상 대상자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예방 효과가 확진된 점, 16세 이상 청소년의 면역 반응이 성인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성인의 임상시험 자료를 이용 가능한 점, 그리고 미국, 일본, 유럽, 영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16세 이상으로 허가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허가 이후의 안전성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최종점검위원회는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은 적절하며 허가 이후 위해성 관리 계획을 통하여 아나필락시스, 림프절병증 등 안전성을 지속 관찰하고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과 허가 이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사례를 수집, 평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식약처는 3중의 자문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화이자사의 코미나티주를 허가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이 허가된 이후에도 질병청 등과 협력하여 예방접종 후 이상 사례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다성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분은 오일환 중앙약심위원장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 박인숙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YTN 이형원 기자입니다. 미국 FDA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영하 25도에서 영하 15도 사이 2주간 보관 배송하는 것을 허용해 일반 냉동고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식약처는 영하 60도에서 90도 6개월로 허가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앞으로 이 부분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16세 이상 허가가 결정이 되면 국내 백신 접종 계획도 변경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예방접종 추진단과 논의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첫 번째로 유통 조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 미국 FDA에 화이자사가 제출했던 것과 같은 조건으로 저희들에게는 그 허가에 대한 요청이 아직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관련된 근거 등과 함께 이러한 그 변경에 관한 내용이 제출된다면 저희들도 전문가들과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 허가 당국의 허가 내용에 따라서만 접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범위를 근간으로 해서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서 관련된 기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전적인 논의보다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협의는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히트뉴스 강성지 기자입니다. 코미나티주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식약처 차원의 임상연구개발 지원책이 있는지 관련하여 여쭙니다. 식약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임상시험 승인할 때마다 각 사례에 대해 보도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나 언론은 승인 받았구나, 개발하는구나 정도 알지만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하려는 업체 입장에서는 각 사례들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개발하려는 업체들을 위해서 승인된 임상시험 사례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거나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임상시험에 관해서는 저희가 특히 코로나19의 치료제나 백신도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인 의약품에 있어서도 저희가 임상시험에 대해서 승인을 하거나 또 최종적인 허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은 그 실제 개발을 하려는 업체들이 보다 상세한 자료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봅니다만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당수의 이 내용들이 저희 허가 당국 이외에 기업의 또 기업의 그 일종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 가능한 범위는 최대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혹시 기자님들 추가 질의가 있으신가요? 현재 언론 질의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처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현재 국내에서 도입이 결정되어 있는 백신 가운데 두 번째의 백신을 오늘 허가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백신에 대해서도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철저하면서도 그러나 시차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동안 두 가지의 백신을 저희가 허가하면서 비록 그 평소보다 신속하게 허가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만 안전성과 효과성의 검증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그리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들으면서 진행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허가된 백신을 정부를 믿고 접종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 올라오신 이영원 기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